안녕하세요. 2022년도 리드이콘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현재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네트워크 분야의 연구 개발과 구글이 지원하는 머신러닝 분야의 구글 공인 개발 전문가로서 활동하고 있는 박찬성이라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정형 데이터와 딥러닝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오늘 이 세션을 통해서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정형 데이터가 무엇인지를 간략히 정의 내린 다음 왜 딥러닝을 정형 데이터를 다룰 때 고려해야 하는 기술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정형 데이터란 무엇일까요? 정형 데이터의 정형은 한자어입니다. 영어로는 structured data라고도 하죠. 따라서 말 그대로 어떤 형식이나 구조에 따라 저장되도록 구성된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주변에서 매우 흔히 볼 수 있는 데이터이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는 엑셀, 구글의 스프레드시트, 좀 더 복잡하게는 이제 회사 차원에서 관리되는 데이터는 대부분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는 것들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 공통점은 모두 특정 구조를 사전에 정의한 다음에 사람들이 그 구조에 알맞은 데이터들만 채워넣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관리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이제 정형 데이터와 반대되는 특성을 가진 데이터도 있는데 이 데이터를 흔히 비정형 데이터라고 합니다. 형식과 구조를 띠지 않는다고도 이해할 수 있는데요. 흔히 컴퓨터에 저장된 바이너리 파일을 생각해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미지, 오디오와 같은 파일은 사람이 이해하기 어려운 형식으로 값들을 저장합니다. 순전히 이제 컴퓨터 입장에서 컴퓨터가 읽기 편한 형식으로 저장된 파일이라고 볼 수 있고요. 사실 특별한 해석 프로그램 없이는 그 파일이 무엇을 표현하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형과 비정형 데이터의 차이를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잠시 정형 데이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보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정형 데이터에 기반한 대부분의 예측용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특정 상품의 판매 개수를 예측한다든지 날씨를 예측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은 전통적인 머신러닝 알고리즘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왼쪽 그림을 보시면 그중 흔히 사용되는 랜덤 포레스트라는 모델을 보여주는데요. 어떤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이를 여러 개의 학습된 의사결정 트리 또는 디시전 트리가 분석하고 각자 결론에 도달하면 그 결론들을 취합해서 앙상블된 최종 종합 결정을 내리는 형식으로 작동을 합니다. 이 디시전 트리는 결국 어떤 값일 때는 왼쪽, 어떤 값일 때는 오른쪽 이렇게 이동하는 여러 가지 조건문들로 수차례 반복해서 특정 결론에 도달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알고리즘들은 사실 잘 작동해 왔고 사회 전반에 걸쳐서 여러 가지 그 일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알게 모르게 말이죠. 근데 여기에는 두 가지 정도의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근본적으로 현대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 알고리즘이 만들어진 시대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빅데이터의 시대가 아니었다는 거죠. 따라서 빅데이터를 처리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팅 리소스 차원에서 볼 때도 많은 데이터를 처리하기 쉽지 않도록 만들어진 알고리즘입니다. 물론 이걸 개선해서 최근에는 GPU나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된 버전들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그것이 이 알고리즘들이 가진 특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빅데이터를 처리하기에 완전하게 부적합하다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하지만 사실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가 많다라는 의미로 볼 수도 있지만 정말 그냥 데이터 무더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 데이터 무더기라는 게 뭐냐? 저희가 예를 들어 정형 데이터 식으로 데이터를 차곡차곡 쌓아서 그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아져도 빅데이터를 볼 수 있지만
이 정형 데이터인지 비정형 데이터인지 가리지 않고 그냥 수집되는 모든 데이터를 다 때려박아서 수집된 그런 어떤 데이터 창고, 이런 거를 이제 빅데이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쏟아지는 데이터 홍수 속에서 그 빅데이터가 가진 무한한 가능성과 가치를 발견하기에는 기존의 알고리즘, 기존의 머신러닝 모델이 부족한 점이 많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생각을 또 해볼 수 있습니다. 정형 데이터 속에 있는 그 알맹이도 반드시 정형일까? 꼭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실 과거에는 그랬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은 제가 예시 두 개를 이 슬라이드에 넣었는데요. 이런 데이터를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상상이라고는 하지만 이 상상이라는 건 제가 그냥 임의로 이런 데이터셋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적은 거긴 하지만 충분히 현실적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는 비디오라든지 사진, 오디오, 그리고 다양한 텍스트 데이터들이 되게 만연한 사회에서 저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현실적이다. 예를 들어서 택시 운전사들의 운행 기록을 담은 데이터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운전자의 이름, 연락처, 택시 번호, 주행거리, 탑승객 아이디, 그리고 각 탑승객이 탑승한 시각, 이런 것들의 데이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데이터는 기존의 정형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술로도 충분히 담아낼 수 있는 어떤 데이터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여기에 이제 비정형적인 데이터를 함께 고려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건, 사고가 어떤 탑승객이 탑승했을 때 발생을 했다. 그럼 그 탑승객이 탑승한 시점에 사진을 찍어 놓는다든지 탑승객하고 나눈 대화 같은 것을 그 오디오 파일로서 어딘가 보관을 해 놓는다든지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데이터들은 보통 어떤 파일로서 존재하고 그 파일을 그 정형 데이터 테이블이 그 파일 경로를 가리키는 형식으로 저장이 되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이런 사진이라든지 오디오 파일, 이런 것들은 정형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형 데이터 속에서 가리키고 있는 경로는, 그 경로는 어차피 어떤 정해진 형식을 띈 거기 때문에 정형이라 볼 수 있지만, 그 경로에 들어가서 파일을 열어보면 이것들은 더 이상 정형이 아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시로는 이제 도서나 영화 데이터셋 같은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흔히 그 네이버 영화라든지 이런 곳에 가서 영화 평점 같은 것을 검색해 보면 이제 그 영화의 제목, 그리고 영화를 쓴 작가, 그 등장인물, 배우, 그리고 별점, 이런 데이터들이 존재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정형적인 특징의 데이터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것 이외에도 그 영화의 포스터 정보, 이미지 파일이죠. 그리고 그 시청자들이 남긴 다양한 텍스트 정보, 리뷰 정보, 그리고 그 독자들이 남긴 그 리뷰가 과연 이 영화가 재밌었냐, 재미없었냐, 아니면 도저히 못 봐줄 영화다, 아니면 정말 재밌게 봤다, 이런 어떤 내용들을 내포하고 있는데, 이 텍스트 데이터라는 것이 사람들이 정말 불특정 다수가 작성한 글이기 때문에 이걸 분석하는 것은 기존 정형 데이터 분석으로는 분석이 어렵다. 한마디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 텍스트 데이터도 결국 비정형 데이터이기 때문에, 사실 그 테이블 속에 텍스트 형식으로 저장이 돼서 그 테이블만 놓고 봤을 때는 정형이지만, 그 정형 데이터 속에 특정 컬럼을 봤을 때 그 컬럼은 사실상 비정형 데이터를 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비정형적인 것은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 뇌가 그걸 처리하는 데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그냥 당연히 처리되는 것으로 저희가 받아들이고 살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매우 중요한 단서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죠. 소리, 글, 그리고 또 아니면 시각적인 정보는 매우 풍부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래서 중요한 단서를 많이 제공합니다. 따라서 이런 데이터들을
함께 고려하면 훨씬 더 풍부한 어떤 의사 결정을 내리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즉, 기존의 정형적인 특징에 있는 그런 데이터를 고려하는 것은 당연하고, 여기에다가 비정형적인 특징의 데이터도 함께 고려하면 훨씬 더 질이 좋고 지능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지 이제 전통적인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가진 문제가 이러한 불특정한 형식의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이 부족하다. 정말 정형적으로 쌓여있는 데이터들만 가지고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데는 충분했지만 비정형적인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고려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는 한계가 있는 알고리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떤 알고리즘이 이 같은 종합적인 상황 판단에 적합할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제목에서도 제가 이제 적은 것으로 알 수 있지만 바로 딥러닝이 바로 그 기술입니다. 딥러닝은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 몇 가지만 이번 발표를 통해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먼저 임베딩 공간 학습 능력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는 기본적으로 이 아이디어가 소개된 것은 수많은 텍스트를 읽어서 그 텍스트 내에 존재하는 단어 간의 관계를 이런 공간상의 벡터로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맨하고 워먼 그리고 킹하고 퀸이 비슷한 형식으로 이렇게 어떤 공간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 맨하고 킹하고 워먼하고 퀸의 관계가 유사하다는 것을 이 딥러닝이라는 모델이 학습해낸 결과다. 그리고 동사라든지 아니면 맨 오른쪽은 그 나라별, 이거는 그러니까 사람이 일일이 입력해 준 게 아니고 텍스트를 읽어가지고 이 알고리즘이 이 관계를 파악해낸 거예요. 그 관계가 뭐냐 하면 어떤 나라 이름을 던져주면 그 나라의 수도를 얘가 알게 된 겁니다. 저희가 사람이 얘는 이 나라의 수도는 이거다라고 말해준 적은 없는데 계속 그 데이터에 노출을 시키다 보니까 그 알고리즘이 직접 그 관계를 파악해냈다. 근데 이게 중요한 의미는 뭐냐 하면 이런 단어라는 게 그 머신러닝 알고리즘에서는 일종의 범주형 데이터처럼 취급이 됩니다. 그리고 이 범주형 데이터라는 게 저희가 흔히 다루는 정형 데이터에도 상당히 많이 존재를 하죠. 왜냐하면 제가 카테고리를 나눠가지고 어떤 컬럼에 이 컬럼에는 A, B라는 값만 들어갈 수 있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제가 한정적으로 카테고리를 나눠서 특정 컬럼의 값들을 채워 넣어 나가는데, 그런 것들을 또 학습시키는데도 이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딥러닝을 활용하면 정형 데이터 속에 존재하는 어떤 범주형 변수를 좀 더 풍부하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제시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제 딥러닝의 강력함은 이미 이제 사람의 능력까지 도달했다고 인정받는 다양한 분야의 처리 능력, 특히 이제 비정형 데이터를 잘 다루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미지의 이미지를 딱 제가 줬는데 그 이미지가 어느 카테고리에 속하는지 이렇게 분류하는 작업이라든지, 이미지 속에 사람, 뭐 동물, 어떤 물건 이런 것들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고 그 각각의 그 엔티티, 사람이면 사람, 동물이면 동물 이런 것들을 카테고라이제이션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단순히 그렇게 분류만 하는 게 아니고 그걸 완전 픽셀 단위로 그 특정 물체가 어디에 위치하는지 파악하는 능력, 아니면 요새 많이 그 화제가 되고 있는 그 스테이블 디퓨전처럼 텍스트를 주어졌을 때 이미지를 생성하는 능력, 아니면 텍스트를 줬는데 그 텍스트에 담긴 그 텍스트를 작성한 사람의 감정이 뭐 긍정이었냐 아니면 중립이었냐 부정이었냐 이런 것들을 분류하는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텍스트를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이미지를 복원한다거나 이런 다양한 일들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작업들은 이제 그 자체만으로 충분히 가치가 있긴 한데, 그리고 이것만 활용한 여러 가지 그 서비스라든지 애플리케이션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존의 정형 데이터 자체도 상당히 풍부한 데이터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비정형 데이터를 잘 다루는 능력에다가 정형 데이터를 같이 함께 다루면 훨씬 더 유의미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딥러닝의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설명드리고 싶은 강력한 것은 이제 유연함입니다. 이제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임베딩 공간을 학습한 능력, 그리고 비정형 특징을 매우 잘 학습한 능력도 있지만 사실 이제 딥러닝 알고리즘이라는 건 상당히 단순하기 때문에 단순하지만 숫자로 표현된 어떤 데이터든지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금까지 말씀드린 비정형적인 특징 이외에도 이미 정형 데이터로 저희가 분류해서 저장해 놓은 그런 데이터들도 전부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왼쪽 그림에 보시면 알 수 있듯이 그냥 연속적인 특징을 가지는 값, 그리고 범주형 특징을 가지는 값들, 그리고 텍스트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비정형 데이터, 그리고 뭐 이미지 데이터가 될 수도 있고 오디오 데이터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걸 전부 다 종합적으로 학습을 개별적으로 시킨 다음에 이들을 한 개로 이어 붙이는 이제 맨 밑에 컨캐트네이션 같은 작업을 통해서 이어 붙여서 종합적인 판단을 내리는 모델을 쉽게 구성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을 합니다. 예, 이런 강력한 제가 이제 설명드린 건 세 가지밖에 없지만 이거 이외에도 이제 다양한 장점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만 놓고 봤을 때도 정형 데이터를 다루는 데 있어서 딥러닝을 고려해 볼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 특히 현대적인 데이터들이 많이 쌓인 데이터일수록 그리고 빅데이터를 다루는 사람일수록 딥러닝은 항상 이제 먼저 고려해 봐야 되는 기술 대상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형 데이터를 다루는 데 있어서 딥러닝을 고려해야 하는 이유를 몇 가지 설명을 드렸는데 이 내용은 올 중반기인가 그때쯤 출간된 이제 책만이라는 출판사를 통해서 출간된 딥러닝을 이용한 정형 데이터 분석이라는 책에서 좀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머신러닝 딥러닝 프로젝트는 모델을 만드는 것 이외에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 제가 이제 만든 모델을 실제 서비스로 만드는 과정, 요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과정 속에는 머신러닝 파이프라인을 구성해서 좀 더 신뢰성 있는 머신러닝 모델을 사용자들에게 배포하는 중요한 내용들이 이제 들어있거든요. 단순히 모델만 배포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모델을 유지 보수하는 그런 과정들이 같이 그런 걸 다루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책 같은 경우는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면 경전철 지연 데이터셋을 활용을 하는데 데이터를 정리하고 정제하는 기초적인 단계에서 시작을 해서 딥러닝 모델을 학습시키고 그 딥러닝 모델 학습시킨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전통적인 머신러닝 모델 흔히들 많이 사용되는 XGBoost라든지 디시전 트리 모델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그럼 딥러닝 모델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성능 차이가 나는지 이런 걸 비교 분석하는 것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습된 모델을 가지고 플라스크 기반으로는 웹서버로 배포하는 시나리오, 그리고 라사 프레임워크 기반으로 페이스북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으로 배포하는 그 완전히 머신러닝 프로젝트의 시작부터 끝까지를 모두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라고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면 이제 그걸 가지고 실제 그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용자하고 인터랙션을 통해서 자기의 모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런 것들을 또 보는 게 상당히 재밌는 요소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정형 데이터 그리고 딥러닝 이 두 주제에 모두 관심이 있으면 이 책을
꼭 읽어보시기를 제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제 발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 세션 외에도 이제 많은 자료를 제공하는 2022년 리드이콘을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익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